반갑습니다. 파란 리본 카운슬링 앤 코칭 이병진입니다. 여기는 다 큰 자녀 싸가지 코칭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 40강 늘 동생을 괴롭히는 언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중간에 어떤 분이 이런 문제를 저한테 하소연해 왔기 때문입니다. 요즘 형제끼리, 자매끼리, 남매끼리 그렇게 앙숙처럼 싸운다는 그런 모습을 지켜보느라면 숨이 막히고 답답하고 암담하고 저것들이 나중에 자기들끼리 행복하게 사이좋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된다는 부모들의 푸념과 하소연을 많이 듣습니다. 자녀도 많지 않은데 말이죠. 평균 2명이고 많아도 3명이고 어쩌다가 1명만 있는 집도 많은데 그렇게 많지 않은 그 자식들끼리 서로가 사이좋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동생을 함부로 대한다는 언니나 형 이야기, 또 언니나 형에게 막 대들고 까분다는 동생 이야기, 남자 형제끼리는 우격다짐까지 있어서 집안이 전쟁터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 자, 그런 이야기들 참 많은데요. 도대체 요즘 아이들 왜 그럴까요? 외적으로 보면 풍성하게 그지없는 좋은 환경 속에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왜 관계적인 면에서는 이렇게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협상할 줄 모르고 화해할 줄 모르고 서로가 이 화합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법을 왜 모르고 있을까? 그래서 요즘 형제끼리, 자매끼리, 남매끼리 저리 꺼져. 난 네가 싫어. 제발 좀 사라져. 귀찮게 하지 마. 싫어. 꼴도 보기 싫어. 네가 있는 것 자체가 싫어. 이런 말들을 정말 거침없이 퍼붓고 그러는다는데요. 아이들이 이렇게 되는 그 첫 번째 이유는 과도한 자기중심 육아에 근거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육아법으로 성장을 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아이 중심으로 가고 부모가 내려와서 수평적인 눈높이를 맞춰주는 것. 그래서 수평적인 친밀함, 부모 자식 사이에 친밀감은 형성이 됐는데 부모가 위에 있고 자녀가 아래에 있는 수직적인 권위는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이 자녀를 함부로 대하지 말고 학대하지 말고 방치하지 말라는 좋은 부모 역할을 위한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아이들을 상전이나 왕으로 만들어 버렸고 그래서 아이들을 정말 오만방자한 아이들, 자기 밖에 모르는 아이들, 조금 더 손해보지 않는 아이들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집에서도 수직적인 권위가 사라짐으로 인해서 집에서도 부모의 처벌권이 사라져버렸고 학교에서도 교사의 처벌권이 사라져버렸고 그래서 아이들 입장에서는 무서운 사람이라고는 세상에 아무도 없는 거죠. 그래서 호랑이 없는 산에 여우가 대빵이다. 뭐 그런 표현도 있는데 마치 이 권위자가 없으니까 그 하위 사람이 상전이 되는 그런 기현상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과도한 육아, 과도한 아이 존중 현상은 목욕, 물 버리려다가 아기까지 버린다는 서양 속담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서로 교감하는 교감이 턱없이 부족해서 아이들이 각자 개별적으로 일종의 고립이라는 방어기제처럼 그렇게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현대 가족은 부모, 자식 세대로만 구성된 핵가족의 가족 형태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가족과 서로 교류하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고요. 요즘 아이들은 혼자 보내는 시간이 월등하게 많아졌습니다. 게다가 이 골목이 사라지고 아파트 문화가 만들어지면서 아파트는 사생활이 보장되고 그런 개인의 프라이버시 부분에서는 철저하게 지켜지는 안전이 보장되기는 하지만 이웃과 이웃이 서로 교제하고 골목에서 어른들을 마주치고 그렇게 하는 그런 시간이 턱없이 부족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게 많은 관계를 맺지 못했고 동네나 커뮤니티 속에서도 그런 관계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혼자 사는 일에 익숙하고 자기만 챙기는 일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서 스마트폰이나 PC 같은 이런 어떤 미디어로 인해서 그 미디어와 계속 소통하고 하다 보면 내 손안이 세상에 있으니까 굳이 남들하고 교류하고 만나지 않아도 불편을 못 느끼는 주체가 된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인성교육의 부족이죠.
학교 공부는 생존 교육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밥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 많습니다. 그런데 인성 교육은 학교에서 할 게 아니라 집에서 부모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부모하고 만날 시간도 없고 부모가 가르칠 어떤 아이템도 없고 콘텐츠도 없기 때문에 사실 아이들은 인성 교육에 대해서 들은 적이 없습니다. 또 부모도 그저 열심히 사는 것만 배웠지 내 자식의 인성은 내가 가르쳐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가족은 함께 모여 밥을 먹고 식구란 표현도 쓰잖아요. 함께 청소하고 가족 회의도 있고 어떤 종교적 리추얼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만나는 소통의 통로, 소통의 마당이 많을 때 훨씬 더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동생을 함부로 대하는 언니 이렇게 대처하십시오. 자, 첫째, 마음, 감정의 수용은 언제라도 하십시오. 그러니까 동생이 언니로부터 함부로 대하고 핍박을 받고 그랬을 때 그 상처난 동생의 마음을 공감하고 받아주는 작업을 하셔야 되고요. 또 언니가 그렇게 할 때도 자기 나름대로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아이 입장에서의 그 생각과 느낌을 공감하고 받아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자, 부모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 부부도 마찬가지고 모든 인간 관계에서 감정 그 자체로 받아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때 부모 역할은 스펀지 역할을 하는 것인데 판단자가 되는 거 쉽게 빠질 수 있는 오류인데요. 그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듣고 보니까 언니가 많이 잘못했네. 듣고 보니까 네가 맞을 짓을 했네. 이런 표현들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생각하도록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자, 동생에게는 언니가 왜 그랬을까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게 하고 또 언니에게도 언니로부터 그렇게 함부로 취급을 당하고 언니로부터 그렇게 모진 말을 듣고 언니로부터 그렇게 쥐어박히면 동생의 마음은 어떨까라고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자, 질문을 하고 그 자리에서 대답을 받을 수도 있지만 생각이 필요한 질문은 그 질문을 던지고 난 다음에 데드라인을 주어서 언제쯤 얘기하자라고 해서 생각하게 만드는 작업들이 필요하지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의 바운더리를 지키도록 교육을 하셔야 됩니다. 자, 동생으로 하여금 언니에게 단호하게 NO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언니가 함부로 말하거나 때리려고 하거나 그럴 때도 그러지 말라고 필요하면 화내는 법도 익혀야 됩니다. 자, 자신의 바운더리를 설정함에 있어서 화내는 기술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한 방식 중에 하나고요. 자녀들은 화낼 수 있는 아이, 화낼 줄 아는 자녀로 키워야 그 아이가 자신의 경계선을 지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네 번째, 동생과 언니와 동생이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의 과업을 자꾸 제시하십시오. 집안 청소를 단체로 한다든지 요리를 같이 한다든지 혹은 부모와 자녀가 같이 무슨 게임을 할 때 둘이 편이 되게 하고요. 서로가 의기투합하고 서로가 서로를 도와야만 이행할 수 있는 그런 과제를 주는 건 좋습니다. 어디를 방문하게 하는 것도 괜찮고 친척집을 다녀오게 할 때 둘만 보내서 둘이 서로가 의지하고 챙겨주고 그럴 수 있도록 그래서 바깥 활동을 하다 보면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둘의 관계가 보다 끈끈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작업을 할 때 부모가 늘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은요. 부모로서의 자신감입니다. 내가 너의 애비다. 내가 네 애미다. 내가 너의 어머니고 내가 너의 아버지라는 사실, 내가 너의 엄마고 내가 너의 아빠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주지를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은 동생이 대들거나 또 위 형이나 언니가 함부로 대하거나 학대하거나 그럴 때 그런 일은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부모 마음이야 당연한 얘기겠지만 그런 일이 생겼다면 그것은 어떤 것을 교육할 수 있는 타이밍을 기회를 부여받은 것이기 때문에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그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 그 일을 통해서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피드백을 통해서 수정해가는 그런 작업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자녀가 하는 말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겁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가 하는 푸념, 불평 이런 것들을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즉각적으로 해결해 주지 않으면 못 견디는 거의 강박 증세까지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요. 자녀가 뭔가를 요구할 때 모든 것을 다 들어주고 모든 것을 다 해주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하는 말에 의미를 다 둘 필요도 없습니다. 때로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릴 것들도 필요하고요. 과도한 언행, 무리한 언행은 과감하게 꾸짖을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부모로서 마땅히 해줄 말, 부모로서 마땅히 짚을 말, 부모로서 마땅히 교육할 것이라고 판단되면 단호하고 자신 있게 할 거는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된소리 맞은 자녀들 얘기를 쭉 다루고 있다가 언니가 동생을 함부로 대하고 있어서 도움 부탁 요청합니다. 이런 게 들어와서 오늘 이 주제를 다루는데요. 중간중간이라도 이메일이나 댓글이나 이렇게 어떤 문제를 호소할 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